그래서 이제 마지막 꼭지로 이제 고객 사례이죠. 고객 사례는 제가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꼭 이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편집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우주 덕후기도 한데 최근엔 네. 또 밀떡에 빠져가지고 네. 2차 대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다큐멘터리 참 많이 나와 있죠. 예, 맞습니다. 이 2차 대전의 가장 큰 영웅의 어떻게 보면 전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걸 저는 USS 요크타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모르세요. 모르죠. 그리고 영화를 봐도요. 이거 뭐 미드웨이 나왔던 건가? 맞습니다. 미드웨이 나왔는데 이 배의 최후에 대해서 혹은 얘가 어떻게 나갔는지는 얘기를 거긴 안 나와요. 네네. 그 하와이 공습을 이제 받고요. 네. 일본한테 받고 사람들이 이제 천조국 이야기하면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본을 두들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초기까지만 해도 일본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어요. 기적적으로 이겼는데 그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이 요크타운입니다. 그때 당시 하와이 이 공습이 있었을 때 항공모함이 그쪽에 안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격은 안 당했는데 산호세, 그러니까 저기 호주 위쪽에서 일본군이랑 붙었는데 완파가 됩니다. 말 그대로. 이게 배가 반으로 기울어져서 이러고 하와이로 돌아와요. 근데 그때 당시 미드웨이 해전을 준비하고 있었던 체스터 니미츠 제독이 야, 이 최소한 항공모함이 4대는 가야 되는데 지금 3대는 남았고 일본을 상대하려면 한 대가 더 필요하다. 근데 저기서 지금 오고 있는 애 있지 않냐. 제일 좀 고쳐서 가자 그랬더니 기술자들이 회의를 했더니 이걸 시애틀로 가져가서 한 3개월을 고쳐야 물에 떠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니미츠 제독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니미츠 제독의 딱 한마디는 그냥 단호해요. 승리를 위해서 이 배가 꼭 필요하다. 아니, 미드웨이가 전쟁이 언제 전투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바로 며칠 내에 하려고 했나 보죠? 예, 맞습니다. 며칠은 아니고 이제 중간중간에 전투는 있었죠. 근데 이제 얘는 이제 왔더니 이게 이 물에 뜬 것도 기적인데 이거를 72시간 그러니까 내에 3개월을 3일 내에 하라는 얘기네. 수리해갖고 출격한다. 제가 작년에 이런 미션을 몇 개를 받고 정말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때 같이 일하셨던 우리 파트너 몇 개사의 엔지니어 분들도 손을 벌벌 떨었는데 아마 그 고객사의 이제 C레벨께서도 동일한 생각은 하셨을 거예요. 근데 72시간 내에 수리 마치고 출격한다라고 하니까 뭐 어떡해요. 해야죠. 그래서 우선은 1,400명을 동원해서 기울어져 있던 배를 이렇게 세웁니다. 세워서 앞으로 갈 수는 있게 해요. 그게 3일 걸렸어요. 근데 이게 생각과 이 발상의 전환이 지금 수리하는 거 보이시잖아요. 네. 미드웨이로 가는 그 중간에 기술자를 더 추가해서 1,600명이 배는 떴으니까요. 배가 가면서 그 안에서 고친 거예요. 가면서 고치고 더욱이 항공모함 4대 중에 이 한 대가 전방에 서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배가 아주 한 2번 정도 출격하는데 한 번은 말 그대로 그냥 우수수수 떨어졌는데 두 번째는 아주 큰 공을 세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장렬히 침몰돼요. 네, 근데 영화에서도 얘가 침몰되는 거는 안 나오더라고요. 아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영웅적인 걸 보여줘야 돼서 그러지 않은가 싶은데, 요크타우너를 고친 엔지니어들, 그리고 72시간을 고치라고 했던 니미츠 제독처럼 작년을 이렇게 보냈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들을 이렇게 적용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은 A사 긴급재택 근무입니다. 그래서 재택을 하라고 여기도 되게 짧은 시간 내에 미션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재택을 하면 저희 같은 사람들의 머리에는 업무용 VDI를 만든 다음에 고객의 데이터를 VDI에 옮기고 원격에서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정말 고객이 스마트하게 재택 환경 V에서 VDI에 접속해요. 이 VDI는 그냥 깡통 VDI예요. 그냥 내부 접속용이에요. VDI 안에서 그 윈도우 보면 원격 접속
가능하잖아요. 네네네. 원격 관리 모드로. 네. 원격 관리 모드로 VDI 안에서 저쪽 PC를 불러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원격 PC에 있는 화면이 VDI에 가고 그 화면이 사용자 PC에 가서 한업을 거치지만 결국에는 내 PC에서 업무하듯이.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재택근무를 했는데 노트북 줘서 그 노트북에는 보안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이 다 깔려 있고요. 이걸 가지고 배포하는 방식, 그리고 VDI 이용하는 방식이었는데 그 뉴 노멀을 이야기하셨던 고객께서 이거 지금 네. 쓰신 분들은 못 돌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물론 이분들도 이제는 이 기본적인 이 업무용 VDI를 적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UC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UC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일반 VDI 환경에서 UC를 실행할 때 보면은 보내는 데이터가 2.5메가고 받는 데이터가 6메가입니다. 5, 6메가를 그냥 써요. 네. 네트워크를. 그게 100명이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고 1000명이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겠죠. 그리고 CPU도 10%가 더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한 서버에 집약하면은 이게 한 40대 돌리던 게 30대밖에 못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CTX 옵티마이제이션 팩, 음성 신호, 비디오 신호를 그냥 PC에서 다이렉트로 보낸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면은 PC의 자원이 16kbps. 어휴. 네. 어마어마하게 떨어지죠. 네. 그래서 CPU도 한 1에서 3%, 이것도 좀 높이 잡은 거예요, 저희가. 10% 사용하는 거하고 1, 2% 사용하는 거의 차이, 그리고 네트워크 밴드위스 사용하는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가장 좀 효과를 봤었던 그 기능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C사의 퍼블릭 클라우드인데, 여기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러한 유형의 고객들이 제 어카운트만 한 3군데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셨거든요. 국내에 데이터 센터가 있고 뭐 계정 서버, 액티브 디렉토리가 있는데,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일부를 해외에서,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VDI를 접속해서 사용하게 하시다가 문제가 딱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무실 다 공장 폐쇄, 뭐 사무소 폐쇄, 여기 500명 회사 나오지 마세요. 네네. 뭐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제 여기서 접속하게 하려고 그 나라에 가장 가까운 리전마다 VDI 인프라를 만듭니다. 네네. VDI 인프라 만든 거 국내에서 웹에 접속해 갖고 만드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기술자들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UDP로 자동 전환하는 기술이라든지 혹은 외부에서 접속했었을 때 외부에서 네트워크 문제가 있나 아닌가, 특히 해외 접속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리전 B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이 사용자 사용 패턴을 보니까 이 지역은 C가 괜찮은 것 같아. 레이턴시가 도리어 낮아. 네네. 생각한 거하고 다르게. 그러면은 그냥 그분들은 C 리전으로 옮겨서 업무를 보게 한다든지, 그리고 뭐 어떤 관리 정책이라든지 이것도 내외를 좀 바꿔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이걸 준비 안 했고, 예, 올해 이제 우리도 VDI를 해야겠다 예, 예. 한다면 어떤 식의 지금 이제 그런 회사한테 어떤 식의 처음에 팁이랄까 가이드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지금? 이제 기술도 많이 발전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예, 예. 어떤 식으로 이제 가이드를 해주셨어요? 우선은 고객분들한테 제일 먼저 여쭙는 게요. 내부에서 쓰실 건가요? 외부에서도 쓰실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외부에서 쓰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해외에서도 접속하시나요? 아니나요? 해외에서 사용자가 얼마나 되시나요? 그래서 해외 접속 사용자가 많지 않으면 그냥 국내에 데이터 센터나 혹은 국내 클라우드에서 외부에서 접속하도록 하는 거를 가이드하고요. 숫자가 좀 된다라고 하면 그 나라에서 가까운 리전의 클라우드를 이용을 하시도록 저희가 가이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보안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ADC를 도입할 거냐 아니냐, 그런 것들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객사에 가게 되면 여쭙는 A, B, C, D가 있어요. 그리고 고객이 먼저 사실은 환경을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필요한 것들을 제하고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게 옳겠습니다라고 제시를 해드리죠. 그렇게 하면 처음에 이제 상담을 하고 서로 이제 그런 다음에 실제로 그것이 이제
그런 서비스가 예. 구현돼가지고 하는 것은 한 상담 초기부터 해가지고 기간 얼마 정도 잡으면 될까요? 짧게는 한 2개월, 3개월 정도 잡아요. 네. 그리고 길게도 2개월, 3개월입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막 6개월씩도 잡고 그랬었는데 뭐 만 단위의 프로젝트가 아닌 이상은 지금은 한 3개월 정도면은 뭐 급한 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보름 만에 끝낸 적도 있으니까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름 만에 끝낸다며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한 2, 3개월 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클라우드 말씀하셨고 있는데 어떤 다른 부가 기술들이 더 많이 이제 활성화되고 할 것 같아요? 이슈가 된다든지. 저는 그냥 눈앞에 보이는 클라우드가 첫 번째더라고요. 그리고 클라우드고 게다가 이제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가진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러면은 시트릭스 입장에서도요, 클라우드를 잘하는 엔지니어가 더 경쟁력이 있을 거고, 시트릭스 파트너도 그렇고 뭐 그렇고요. 고객분들도 클라우드를 잘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기술적인 인정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VDI를 좀 생각을 한다, VDI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면은 VDI하고 궁합이 잘 맞는 네트워크라든지 그리고 이게 사실은 VDI 프로젝트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방화벽 열어주세요입니다. 예, 이러면은 이제 뭐 보안팀 심의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인데 이런 것들을 또 잘 풀어낼 수 있는 내부적인 어떤 인플루언스적인 그 영향력도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부장님, 근데 오늘 마치기 전에 오늘 뭐 이렇게 영상 뭐 준비하신 거 있다는데 어떤 영상이에요? 이 작년에 오프라인이 이제 사실은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오프라인을 위해서 저희가 만든 마션 영상이 있거든요. CTX 마션 영상이 있는데 마션 패러디한 영상? 맞습니다. 저 오물거리는 부분이 있어요. CTX 말 나올 때 그거는 제가 조금 편집을 해서 넣은 게 있으니까요. 그거 보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2주 전 나는 이곳에 홀로 낙오되어 남겨졌다. 하지만 아직 나에겐 희망이 남아있다. 나는 살아남을 것이다. 살아남기 위해 식량은 중요한 문제다. 무엇이든 먹어야 한다. 일을 할 수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이것만 있다면 장비와 장소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있는 곳이 곧 사무실이다. 거기에 철통 같은 보안까지. 제이슨, 지난번 프로젝트 파일 좀 줄래? 옷이 왜 이래? 저 아직 NAKO 행성에 남아있는데. 뭐? 일을 어떻게 한 거야? 일은 또 왜 이렇게 빨라? 시트릭스. 근데 저 언제 구출하러 오시나요? 네, 자, 여러분, 잘 보셨죠? 네, 그냥 끊김없이 쫙 갔죠? 네.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여러분들, 추가 요청사항, 뭐, 이렇게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자료 요청, 이런 것들은 설문에,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부장님, 이렇게 질문도 쫙 보시니까, 우리 1년 전에 됐잖아요. 질문 좀 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오늘? 이렇게. 우선은 실제로 VDI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고, 그리고 VDI를 하면서 실제 어떤 업무상의 어려움, 꼭 저희 제품이 아니더라도 타사 제품을 쓰면서라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좀 많이 있네요. 네네. 자, 그 다음에 남수희님, 현재 VDI하고 자체 화상회 시스템을 사용 중인데, VDI 내에서 화상회를 할 경우는 좀 하울링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 로컬 PC에서 할 때는 하울링이 없습니다. 이게 뭐 어떤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으면 여기서 뭔가 좀 세팅을 잘못한 건지 기본적으로 하울링을 막는 거나 하드웨어에서 막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 화상회의 솔루션에서
에코 캔슬링이라고 해요. 그거를. 네네. 그걸 막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VDI에서 에코 캔슬링을 하는 게 세 번째 우선순위인데, CTX가 이거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고요. 관련해 갖고 좀 더 강화된 버전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네. 관련해서 아마 다음 업데이트 때는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영주님은 예. 언젠가는 코로나가 종식이 될 것이고 예. 현재 트렌드가 뉴노멀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지만 반발작용으로 이전의 대면 방식으로 확 다시 이동하고자 하는 요구도 있을 것인데 만약 트렌드가 다시 회귀하는 쪽이라면 VDI는 어떻게 될까요? 확 회귀를 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이미 인프라가 그렇게 들어가 있고 사용자가 어떤 VDI를 이미 좀 사용하고 계시는 곳이다라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보통 이게 들여놓으시려면 하드웨어 비용이니 여러 가지 5년을 감안해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네. VDI를 뭐 이렇게 기존 PC 방향으로 되돌리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대신 앞으로 이제 VDI를 적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사용을 하셨고 보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트렌드적으로는 계속 앞으로는 좀 더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바람이자 생각입니다. 네. 저는 뭔가 이제 이렇게 근무 형태가 약간 정말 유연하게 꼭 재택이 아니더라도 예. 이제 유연하게 근무를 하는 형태가 많아지지 않을까.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김명환님, VDI 내 OS 환경 설정하고 인터넷 즐겨찾기를 수정할 때 템플릿을 변경하면 기배포된 운영 중인 VDI에 자동 반영될 수 있을까요? 아마 기술적인 얘기니까요. 그냥 로밍 유저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걸 NAS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VM을 부팅 시켰을 때 로그인하면서 로밍 프로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아마 뭐 저희나 아니면 뭐 타사 관련된 뭐 파트너사나 구축사한테 문의하시면요, 그거는 가능합니다. 네. 전영진님, 같은 VDI 서버에서 실행 중인 다수의 VM들 사이에 네트워크 통신은 별도의 베어메타 데스크탑 사이의 네트워크 통신보다 빠를 것 같은데 VDI 클라이언트와 VDI 서버 사이 통신을 함께 고려할 때 최종 체감 성능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VDI 서버에서 실행 중인 VDI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의 통신 최종 성능. 최종 성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바로미터를 아마 측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그럴 때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HDX 인사이트를 이용하시면은 성능이 어떻게 나는지는 좀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이준규님께서 화상회의 등의 최적화를 위해서 시트릭스 옵티마이제이션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것이 전용 툴이 따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VM에 돌리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이전에는 플러그인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추가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VDI 설치하면 자동으로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별도 설치 안 해도 됩니다. 네네. 자, 이분은 이제 문주홍님께서는요, 사내 업무 PC와 VDI 인프라에서 사용자 체감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특히 이제 CTX 옵티마이제이션으로 UC를 실행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이 있는지요? 체감 성능을 이제 향상시키는 거는 옵티마이제이션 UC 뭐 이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CTX가 가진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른 데보다 튜닝할 수 있는 튜닝 포인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젝트 들어가면은 고객 상황에 맞게, 특히 뭐 국내 고객이면 국내 고객에 맞게 튜닝을 하고요. 해외에서 접속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해외 접속에 맞게 튜닝을 하는 방법들이 별도로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외면 아예 그냥 UDP로 그냥 통신을 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정책적으로 좀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윤성호님, VDI 솔루션을 선택할 때 예전에는 사용자 수가 적어서 고려하지 않은 GPU와 스토리지의 중요성이 사용자 멀티미디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부각되고 있는데 호환성의 문제가 좀 있을 때도 있습니다. CTX VDI는 어떤 GPU 서버건 어떤 스토리지건 호환성과 성능에 문제가 없는지요? 시트릭스는 기본적으로 그 오픈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고요. 하이퍼바이저나 클라이언트나 GPU 따지지 않고 모두 다 호환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준기님은 그 리모트 PC 같은 경우엔 해외에서 좀 쓰이는 것 같은데 국내에서도 이것을 대규모로 적용한 사례가 있나요? 리모트 PC? 리모트 PC 같은 경우는 국내는 사실은
에서 사용하는 리모트 PC 솔루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우선적으로는 그걸 좀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리모트 PC를 쓰시는 데는 이제 VDI를 쓰시는데 원격에서 리모트 PC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네네네. 하면 시트릭스의 리모트 PC를 사용을 하시죠. 자. 염태성님은 재택근무 중에서도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시뮬레이션 같은 것이 가능할까요? VDI로. VDI로 PC가 하는 일이라면 뭐 VDI에서는 모두 다 가능하죠. 예, 네.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사용자들이 보통 이제 VDI에 접속하지 않는 시간에 그 시간에 GPU나 AI를 이용해서 뭔가 뭐 HPC를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런 문의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가능은 하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사용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실제 검토까지 하신 상황은 있었습니다. 국내에. 네네네. 아우 질문이 많네요. 네. 아유. 자, 그 이미수님은 이제 VDI의 보안 관련돼 가지고 보안 액세스라든지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면 사전에 검토해야 될 사항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데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사실 VDI라는 것 자체가 뭐 재택근무를 위한 혹은 원격근무를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보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책적인 사용자 환경은 이미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거에 앞서서 이제 외부에서 접속하기 위한 뭐 방화벽이라든지 이 보안 이런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IPS 같은 그런 것들이 VDI가 원격에서 접속했었을 때 이슈가 없을지에 대해서 물론 다 해결은 가능합니다만 프로젝트 가기 전에 조금 더 고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호님, VDI 환경은 성능 저하 및 구축 비용, 클라우드 사용료 등 비용 부담이 좀 도입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렇게 타사 VDI와 차별점과 RDI와 비교 시 특화된 장점이 무엇인지요? 이게 타사와 차별점 얘기하려니까 부담이 되는데요. 이게 뭐 저희가 다 좋다라고 이야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러면 안 되니까요. 보통 이 구축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담은 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회사에서 쓰던 PC를 그냥 VDI 접속용 PC로 재활용한다든지 보통 PC가 뭐 한 3년에서 2년 정도밖에는 사용을 못한다라고 하면 그걸 2배로 늘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VDI 접속하기 위한 단말기는 성능이 낮아도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도 치환을 할 수가 있고 뭐 타사하고 차별점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여러 가지 재택근무를 위한 기능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네. 타사에서는 좀 지원하기 어려운 기능들이죠. 예, 그 정도까지만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진님, 산에서는 인터넷 환경이 좋아서 문제가 없었는데 사회로 나가게 되면 인터넷 환경이 많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속도가 10메가밖에 안 된다든지 이에 대한 보완책이 있을까요? 아마 사회에서 나가게 되면 인터넷 환경이 나빠진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터넷 VDI를 아마 사용하시는 거 아닐까 싶은데 뭐 그런 경우에는 집에서 그냥 직접 인터넷을 PC로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 병목 구간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저희 정책에서 튜닝 등을 통해서 뭐 화면 보내주는 것에는 어떤 QoS를 건다든지 하는 네네.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김명환님께서는 VDI 사용할 때 사용자들이 비인가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및 설치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PC에다가 어떤 비인가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격에서 접속하기 위한 단말기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건 보안 소프트웨어들이 PC에다 해야 될 일이고요. VM에다 한다라고 하면은 그 VM은 사실 저희 정책이 아니고 액티브 디렉토리에 화이트리스트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 설치한다든지 블랙리스트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막는다든지 AD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는 AD를 통해서 정책들로 이런 것들을 막고 있습니다. 네. 박일규님, 재택근무가 늘어서 VDI를 자주 사용하는데
VDI 환경에서 성능 저하나 장애가 발생할 때 사용자 입장에선 원인 분석이나 대처 방안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사용자 관점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대응이 가능한지 좀 말씀해 주신다면. 성능 저하나 장애 뭐 이런 것들을 보통 말씀을 하실 때는 집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땐 네트워크 이슈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요. 거의 대부분이 이제 네트워크 이슈인데 그때 네트워크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성능 저하가 VM의 문제인지 이런 경우는 우선 VM의 문제다라고 하면은 뭐 VM의 CPU를 많이 쓰는지 메모리를 많이 쓰는지 이거는 그냥 우리가 PC에서 하는 방식 그대로 적용해서 하시면 되고요. 네트워크 문제다라고 하면은 저희 CTX는 보면은 네트워크 인디케이터라고요. 나와 저 데이터 센터 간에 어떤 그 네트워크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를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으로 표시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네트워크가 어땠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조합해서 좀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우님, 당사는 현재 CTX 기반의 VDI를 MS 애저에 구축해 사용 중인데 VDI 성능 저하로 인해 애저의 자원 할당량을 높이니까 클라우드 사용료가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클라우드 사용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저희는 24/7 환경이고 사용자는 대략 150명 정도 됩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 네. 논문을 써야 되는 질문인데 네.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는 이렇게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을 MS하고 좀 상의를 해보시는 게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봐야 돼요. 우리가 보통 사업을 열면 사업 비용의 하드웨어나 라이센스 비용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VDR 구축한다라고. 근데 사실 이게 자사 데이터 센터에 두게 되면은 하드웨어의 상면 비용, 그리고 그 하드웨어를 구성 관리하기 위한 비용, 그리고 그걸 위한 인력이 추가되는 인력 비용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사업을 내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것까지는 생각을 잘 안 하세요. 그거는 사실 그거 계산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아니다라고는 얘기 안 드렸습니다. 근데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되고요. 지금 제일 큰 이슈로 보이는 게 20x7인데 가능하면은 사용자들한테 사용자 정책으로 사용하고 끝날 때 나갈 때는 컴퓨터를 꺼주십시오라고 VM을 꺼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꺼지면 다시 내가 붙을 땐 부팅해서 접속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많은 그 애저에서 VM을 사용하시는 고객사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끄지 않고 나가면은 아예 그냥 자동으로 꺼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용료를 좀 많이, 그 사용 비용을 좀 많이 낮춘 상태입니다. 자, 그다음에 손영국님께서요. 재택 PC와 VDI 간의 파일 공유는 어떻게 지원되는지요? 파일 공유가 된다면 암호화 그리고 데이터 제어 혹은 로그를 남길 수가 있는지요? VDI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보안 솔루션의 입장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워크나 재택근무를 위한 이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파일 공유나 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막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단방향으로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도 가능한데 그것도 다 암호화를 이제 남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망 분리, 망 연결 솔루션 같은 경우 데이터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했었을 때 로그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VDI는 그런 기능은 없고요. 만약에 로그를 남기거나 아니면은 뭐 제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 승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망분리 솔루션도 같이 도입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여현동님께서는요, 굉장히 훌륭한 기술인 것 같은데, 일정 기간 동안 체험 버전 사용과 같은 사용자가 익숙해질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있는지요? 예.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CTX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이런 것들을 실제 POC도 그냥 저희 파트너사들이나 이런 데서 지원을 하고요. 저희한테 요청을 주시면은,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직접 접속해서 한번 체험해 보실 수 있는 것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네. 자, 윤성원님께서 타 VDI 솔루션으로 원격 환경을 구축할 때 기존 보안 프로그램 등과
많이 충돌을 해서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시트릭스 VDI는 이런 충돌 문제에 대한 고민은 없었는지요?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였는지요? 자꾸 라떼 얘기해서 그런데 저 네. 10년 전에 들어왔었을 때 정말 기존 보안 프로그램이 VDI하고 충돌이 많아서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각 보안 솔루션 업체들을 다 찾아가서 해결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논의했고요. 사실 최근에는 꼭 보안 프로그램들 때문에 이런 이슈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도 빨리 그거를 보안 프로그램 때문인 거를 찾아내고 또 보안 프로그램 업체에서도 이제는 VDI가 좀 많이 대중화된 만큼 또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또 캐파를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초반에 많이 찾아간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네요. 네네. 자, 양성필님, 재택근무 시 생산성 극대화 방법으로 디지털 워크스페이스를 기존 시트릭스 인프라를 워크스페이스 플랫폼으로 전환을 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이게 VDI만 쓰는 게 아니고 VDI에다가 여기다 이제 정말 플러스해서 워크플레이스다라고 하는 거는 VDI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어떤 스마트워크 환경, 스마트워크 환경 그리고 그 모바일이든 어디든 꺼냈을 때 동일한 인터페이스라든지 SSO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CTX는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런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요건들을 위한 기술들이 한 3년 전부터 지금 개발을 해서 많이 해외 같은 경우 대중화됐고요. 국내는 사실은 좀 VDI에만 많이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근데 네네. 말씀 잘해 주신 게 올해부터는 저 워크플레이스에 대해서 좀 저희가 드라이브 할 예정이니까요.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또 네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RLAGPTJD 분께서 ICA 기반으로 해서 캡처 및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만일 캡처 방지를 하고 싶다면 VDI 쪽에서 통제가 가능할까요? 제가 세미나 때 지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앱 프로텍션을 이용하시면 가능하고요. 근데 앱 프로텍션이 현재로는 그 CS 방식하고 웹 방식 접속이 있었을 때 CS 방식만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컨트롤하고 웹 방식도 추후 로드맵에서 지원될 예정이니까요. 앞으로 이 시간이 좀 해결되면은 이 말씀하신 건 해결될 거로 보입니다. 강희성님께서 온프리미스 환경에서 AD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VDI도 온프리미스 AD와 연동하고 있는데 클라우드 환경으로 VDI를 제공할 때 AD를 어떤 방법으로 연동할 수 있을까요? 이게 고객사에 가면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냥 나의 액티브 디렉토리하고 클라우드 센터 간에 액티브 디렉토리, 도메인 컨트롤러라고 하죠. 그 컨트롤러 간에 리플리케이션만 할 수 있도록 둘 간의 VPN만 따로 따주면 됩니다. 네, 그럼 네. 양쪽 리플리케이션하고 클라우드에 있는 VDI는 이 리플리케이션 된 그 도메인 컨트롤러를 이용하면 되죠. 네. 자, 오늘 Q&A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고요. 자, 그러면 남은 오후 잘 보내시고요. 하여튼 저희 지금 오늘 이제 우리가 VDI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코로나 이런 것들이 뉴노멀 이것이 어쨌든 간에 다시 우리가 원래 알던 그냥 2년 전으로 다시 확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바뀌어야 되니까 요즘 같은 이럴 때 우리 여러분들 회사 생활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위기는 또 꼭 기회란 게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것이 어떤 형태일지 모르겠지만 각자가 여러분들만의 어떤 기회 또 방향성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는 그런 올해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